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네요. 생각보다 닷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은행, KB국민은행에서 1100명 직원들 그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걸 AI에게 맡겼더니 뭐 몇 분 내 그 인사 이동을 완료했는데 뭐 불평이 한 명에게서도 불평이 안 나왔다고 그러네요. AI가 이제 무슨 그 주소, 자녀, 경력 등 각 개인별로 30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서 1분 만에 어느 직원은 어디로 배치하고 어느 직원은 어디로 배치해라 이러니까 인사 뒷말이나 불평 전화가 싹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KB는 지점장 인사도 AI로 하겠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큰 기업에서 인사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사 직원이 1,400명이었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려면은 아주 며칠을 골머리를 썩였는데 이제 AI에게 맡겨놓으니까 뭐 정실에 흐를 염려도 없죠. 불평도. 이제 기계가 다 인간의 그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나 봅니다. 또 이 조선일보 그 경제지가 아주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직장을 쫓겨난 사람이 380만 명.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항공기 계통의 그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에서 올해만 32,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비상입니다. 7개월째 실업자 수가 증가해서 뭐 일본도 지금 한국 사람 대학생들이 많이 일본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완전히 막히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영구 실업이 최대 870만 명, 곧 1000만 명을 육박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 취업 예상률이 4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미국에서 현재 영구 실업자 수가 380만 명. 참 우울한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서해 연평도에서 우리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이북에 그 피살을 당했죠. 그래서 문득 그 연평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벨지움에 3년을 살고 있을 때 되었던 한국인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최영호 박사입니다. 여기 태영호 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었고 이분은 최영호입니다. 닥터 최. 1930년생이니까 90세입니다. 만으로 90세신데 75세, 15년 전에 이제 대장암 수술도 받고 또 심장에 그 스텐트도 시술을 했는데도 아주 지금 90세인데 정정합니다. 제가 나흘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기움에서는 법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직접 운전을 못 하시는데 그 15세 정도 연하의 그 네덜란드계 아주 예쁜 부인이 운전을 해서 지금도 뭐 어디 다니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일반외과 의사인데 루벤이라고 벨지움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주 같은 도시입니다. 벨지움의 수도는 브뤼셀이고 다음으로 큰 오래된 도시가 루벤이라는 데인데고 유명한 신학교도 있습니다. 루벤 대학의 신학과는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그 신부들도 많이 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 루벤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200년 가까운 그 전통이 있는 대학인데
이분이 1930년생인데 30살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이제 30살에 대학을 입학을 해서 40살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서 1970년도 나이 40세에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벨기움으로 20살에 건너가서 25살에 건너가서 5년을 아주 막노동 미스터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30세에 5년 후에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10년 정도 보통 사람보다 늦게 40세에 의사가 되셨는데 의사가 된 다음에 그 얼굴 노란 동양인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뭐 벨기움 정부가 콩고가 벨기움 정부의 오랜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 의사 파견하면 그 케이스로 가기도 하고 거기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취직도 해서 가기도 하고 또 벨기움에서는 이제 자리를 못 잡으셨어요. 얼굴 노란 의사가 돼서 그래서 한 20년을 40세의 의사가 됐으면서도 세계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성을 얻어서 60세에 모교 자기가 나온 모교 루벤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7년 해서 거기서 정년을 마치신 분인데 브뤼셀에 있는 한 1000명 가까운 교민사회의 제일 어른이십니다. 아주 똘똘한 한국인의 부상으로 내세워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십니다. 이분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고향이 황해도 연백입니다. 우리 수산공무원이 피살당한 바다, 연평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한 12km 건너다 보이는 데가 황해도 연백입니다. 거기 출신인데, 거기 사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1945년, 15살에 해방이 됐죠. 15살에 해방이 됐으니까, 일본 말을 이제 완벽하게 배웠죠. 그래서 중학교 한 3학년쯤에 통일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북에 그 당시에 소련군이죠. 진주하니까 이제 러시아어도 또 한 3년 반을 배웠고 일본어는 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으니까 아주 유창하게 배웠고 러시아도 배웠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도 50년 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미 이제, 6.25 나기 몇 달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연백에서. 그때가 이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매일 인민군하고 이제 관공서에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인민군에 소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낮에는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자고, 낮에 또 해가 뜨기 전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렇게 하기를 한 서너 달 하다가, 자기 집에서 한 10리쯤, 한 4km쯤 떨어진 그 바닷가에 나가서 어머니한테 나 이게 토굴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 햇빛도 못 쐬고 못 살겠다. 가서, 섬에 가서, 좀 숨어 있다 오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좀 몸 조심하고 갔다 와라. 그래서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갔는데 섬에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이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된 학생이 섬에 가서 이제 며칠을 지내려니 그런데 마침 바닷가에 배를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 고깃배가 있어서
그 말을 걸었더니 아 그래 그러면 뭐 우리 고기 잡으러 나가서 몇 시간 있다 올 테니까 같이 타지. 아 그러죠. 감사합니다. 고깃배를 탔는데 바다로 나가자마자 그 풍랑이 심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래서 마침 고깃배가 돛대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돛대가 부러지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바닷물 흘러가는 대로 떠돌 수밖에. 그렇게 나흘을 배에서 떠돌다가 배가 표류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떨어진 데가 경기도 저쪽 그 화성군 근데 바닷가입니다. 서지 바닷가에 이제 떨어졌는데 어머니 곁에는 섬에 가서 며칠 있다 오겠다 그러고 나갔다가 이제 그냥 졸지에 남쪽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 배에서 이제 나흘을 굶고 바닷가에 상륙을 하고 어부들은 거기 나와 있는 어부들이 이제 연평도 쪽으로 배를 타고 가니까 그 배를 타고 어부들은 이북으로 갔고 이 양반은 또 가면은 인민군한테 잡혀갈 것 같으니까 아 이왕 남한에 온 김에 며칠 구경이나 하자 그러고 뭐 이제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얻어먹을 수밖에. 그래서 이제 민가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새댁이 나오더니 그냥 뭐 옷도 남루하죠. 이북말씨 황해도 말씨 쓰죠. 그러니까 매몰차게 그냥 대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뭐 이제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자기 며느리를 꾸짖으면서 예 그러면 이제 그 밥 한 술 줘서 보내야지 그렇게 쫓아내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주먹밥 한 그릇 이제 한 덩어리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걸어서 이제 수원까지 왔습니다. 수원에 오니까 6.25 나기 바로 직전인데 이제 이북에서 오는 간첩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검문을 이제 막 하니까 야 이게 여기 수원에 있다가 잘못해서 불신검문에 걸리면 그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분증도 없고 간첩이 되겠구나. 그래서 수원에서 천안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갔는데 그때 6.25가 터졌습니다. 이제 거짓골을 하고 수원에 들어와서 밥을 며칠 얻어먹다가 뭐 교회 처마 밑에서도 자고 밥도 구걸해서 얻어먹고 그야말로 거지죠. 천안까지 걸어 내려가고 천안에서 대전까지 걸어 내려가고 대전에서 부산 갔을 때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북 사투리를 쓰는 데가 이제 신분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허드렛 일도 사람들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수원서 밥을 빌어먹고 있을 때 저도 이 양반보다 나이가 13살이 아래지만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 아버님이 이제 수원 도립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수원이 이제 뭐 수원 깍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 경찰하고 헌병들 이제 불신검문에 아주 그냥 뭐 학을 띈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그냥 툭 하면 경찰서 끌려가서 유치장에서 2-3일 있다 또 나오고 또 뭐 헌병들 그때 끌려가서 또 2-3일 있다 나오고 근데 그때 유치장하고 헌병대 가니까 밥은 안 굶어서 그나마 이제 그게 고마웠다고 그럽니다. 고마웠다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제 전 6.25가 나니까 이게 먹고 살려면 군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군대 지원을 했는데 신분증도 없고 신원도 확실하지 않고 이북말씨 쓰니까 정식 군인은 넌 안 된다. 그러니까 노무대 포탄도 날르고 짐도 날르고 그런 노무대에 배속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노무대에 배속이 됐는데 그 군대가 마침 저 강원도 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3군단 사령부가 있는 그 현리까지 이제 군인들 따라서 끌려간 거죠. 부대가 이동하니까. 그런데 거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군인도 못 해보고 남한에 내려와서 군인도 못 해보고 죽으면 고향의 어머니가 지금 뭐 자기 한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머니도 못 뵙겠다 싶어서
그 군대에서 탈영을 했습니다. 뭐 군인이 아니니까 탈영은 아니지만 하여튼 탈영을 해서 서울로 왔는데 뭐 군대도 못 가. 전쟁은 한참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서울로 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영어도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래 너 맞아 고스카이 저 하우스보이를 해라. 그래서 미군 부대에 이제 되지도 않은 영어지만 하여튼 예스노를 할 수 있으니까 통역도 해가면서 밥을 빌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밥을 빌어먹고 있다가 군인 신분은 아니죠. 그때 이제 마침 그 벨지움도 일개 대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국에 일개 대대가 500명인데 벨지움에서 일개 대대 500명을 보내려면 2달이 걸렸습니다. 배로. 그러니까 배로 이 2달을 걸려서 벨지움 군대 일개 대대가 한국에 와서 전투를 했는데 벨지움 군대도 한국군하고 이 교신을 하고 뭐 전투 상황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통역이 필요해서 미군 부대에서 벨지움 군대로 같은 유엔군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배속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벨지움 군대에서 한국군과의 통역을 담당하는 군복 입은 민간인 신분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2년을 일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근데 이제 벨지움이 그때 뭐 일개 대대에서 약 50명에서 100명 가량의 인원 손실이 나면은 대대가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나와 있던 한국인들을 뽑아서 임시로 뽑아서 50명, 100명을 뽑아서 벨지움 군대 군복을 입혀서 벨지움 군번을 주고 벨지움 군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지움 군인이 됐습니다. 벨지움의 군인이 돼서 군번을 받아서 2년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지움 군대가 임진강에서 전투할 때 중공군하고 거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반을 벨지움 군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벨지움이 이제 그 500명이면은 2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을 데려가고 또 새 군대를 데려오고 또 여기 와서 또 그걸 배로 2달을 걸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도저히 이게 500명 대대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벨지움 정부가 민간 여객기를 하나 차터를 해서 만 이틀을 걸려서 그때 벨지움에서 여기 올 때 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서야 되니까. 이제 군인들을 실어오고 그럴 당시에 벨지움 정부도 아주 힘들 때죠. 힘들 때. 그러니까 한국에 보낸 500명 그 유엔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인에서 비행기를 한 대 빌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벨지움 군대에서 군번도 받았고 전투도 한 2년 반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제대를 시킨 거죠. 벨지움 군대에서 제대를 시켜서 너 한국에 있을래? 안 그러면은 이왕 벨지움 군대에서 2년 반을 복무했으니까 벨지움 갈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이북에 있는 어머니도 뵈야 되겠는데 이 한국에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어머니를 다시 찾을 길이 없고 혹시 벨지움에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나 벨지움 가겠다. 그래서 이제 벨지움으로 갔어요. 그게 아마 25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도 이제 그냥 밥 얻어먹을 정도밖에 못하고 25살에 이제 벨지움 가니까 이 얼굴 노란 사람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가톨릭 그 수사들이 운영하는 수도원에서 너 2년 동안 우리가 밥을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2년만 밥을 먹여주니까 2년 되는 날을 네가 이제 그 자유롭게 나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 2년 동안 신세를 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학을 많이 배웠죠. 딱 2년이 되니까 수사들이 우리 돈이 없어서 넌 더 이상 못 먹여주겠으니까 나가라. 2년 기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트워프레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그게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있고 그 밑에 안트워프에는 벨지움 항구에 가서 이제 부두 노동자로 또 한 3년을 일하고 그 사이에 프랑스 말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벨지움에 온 지 5년 만에 루벤 대학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입학을 한 거죠. 보통 뭐 정상적이면은 20살에 입학을 할 텐데 이분은 30살에 입학을 해서 6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노동자 생활도 하고 뭐 그야말로 굶기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또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마치고 그래서 10년이 지난 나이 40세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는데 그나마 미국 전쟁 후에 미국의 원조를 듬뿍 받은 독일이 먹고 살만하니까 독일에 가서 의과대학에 이제 말단 외과 의사를 취직을 했죠. 그때 그 간호사로 일하던 현재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제 유럽 이 나라 저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뭐 안 가본 나라 이태리 안 가본 나라 없이 2년 3년씩 떠돌면서 또 아프리카도 가서 몇 년 살고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사이에 애를 못 낳았어요. 낳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둘이 살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명성을 쌓으니까 한국의 그 한국 출신 의과대학 한국 출신 외과 의사가 참 열심히고 말하자면 용하다 그런 소문이 나서 자기가 나온 루벤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60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의과대학에서 7, 8년을 봉직을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했고 정년 퇴직한 다음에도 명예교수로 나가서 이제 계속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말도 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의사 되기가 벨지움 사람들도 힘든데 한국에서 간 그 배경이 하나도 없는 젊은 친구가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에서 이제 연금도 받고 참전 군인으로서 연금도 받고 또 의과대 의사로서 연금도 받고 이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의사 생활을 20년을 하면서 그 연백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 또 폴란드나 헝가리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몇 번 그 탄원서를 냈답니다. 나는 외국인이다. 한국계 벨지움 사람으로서 의사인데 연백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좀 방문을 허가해달라. 그랬더니 뭐 나 얕잘없이 뭐 대답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30년을 어머니가 자기가 어머니한테 나만에 갑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헤어진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서 30년을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연세가 90인데도 어머니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제 남은 소망은 지금쯤 뭐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분 나이가 연세가 90이니까 어머니 연세가 120세 가까이 됐겠죠. 이분의 그 남은 소망은 돌아가셨을 어머니 산소를 찾아서 영호가 인사드립니다 하고 술을 한 잔 올리는 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있는지 뭐 산소가 있으면 과연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가 이제 지금 정부는 통일, 뭐 평화, 뭐 민족 협력, 뭐 교류 이런 허황된 아주 근사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자기는 한국 정부가 하는 그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산소에 가서 어머니 산소를 찾아서 고향에 가서 어머니 산소를 찾아서 술 한잔 따르는 게 죽기 전에 유일한 소망이다. 제가 과연 이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을 나흘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마침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연평도 앞바다 이분이 살았던 그 마을의 앞바다에서 이북 경비정에 총을 맞고 돌아간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벨지움에서 살고 계신 최영호 박사님 생각이 나서 그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이 월북을 하려고 그러다 죽었대. 월북하다가 죽으면 괜찮습니까? 설사 100번 양보해서 월북을 하다 총 맞아 죽으면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했다고 그런 용어도 쓰고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마크롱은 4년 동안 중동에서 납치됐던 국민 한 사람을 구해오기 위해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아주 전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부를 믿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정부를 비난할 건 비난하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